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픽 토크 뉴스 시사통통을 진행하는 김관수 TV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 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혁신당 대표에게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21일 전해졌습니다. 이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문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는데 20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여느 인사와 같다. 윤 정부 3년째 정치보복 수사 언제까지 전임 정부 탓만 하느냐고 소회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현주 대변인은 구두논평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기 사위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검찰에 출석하면서 정치보복, 불순한 정치 노름이라고 했다. 검찰 조사는 정치보복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우리 형사 사법 시스템의 정당한 절차라면서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본인의 말과 자신에게 비춰보라고 반박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의 말대로 도대체 언제까지 전 정부 탓만 하면서 말이죠. 캐비넷 속 사건 뭉치를 그 필요성을 찾아가면서 계산하면서 만지작 거릴 건지 참 보고 있자니 분노가 치솟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습 3일차인 21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지작사를 방문해서 군사대비 태세와 연습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군 통수권자가 지작사를 방문한 것은 2019년 창설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육군 지작사는 우리 국군의 절반이 넘는 약 25만 명의 장병을 지휘 통제하는 부대입니다. 평시에는 교육훈련과 전투준비 및 지상 경계작전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전시에는 연합지상군 구성군 사령부로서 한미 지상군 전력을 지휘하게 됩니다. 2019년 제1야전군과 제3야전군을 통합해서 창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훈련에 참가 중인 한미 장병도 격려했는데 윤 대통령은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한미 장병들이 연합 방위 태세의 근간이며 한미 동맹의 핵심이라며 같이 갑시다. 영어로 We go together 구호도 외쳤는데요. 대통령은 장병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 많다고 주먹을 불끈 쥐고 파이팅을 외치면서 전투작전본부를 떠났습니다. 이에 앞서서 윤 대통령은 지하에 위치한 전투작전본부를 방문해서 손식 지작사령관으로부터 북한 위협에 대비한 군사 대비 태세와 UFS 연습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윤 대통령 북한 정권은 언제든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면서 우리 군의 강력한 안보 태세만이 저들의 오판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이 말은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면서 대통령은 적화 통일을 꿈꾸며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 북한 정권에게 침략은 곧 정권의 종말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예, 정권의 종말, 이 말이 어찌 들으면은 무시무시하면서도 뭔가 의도적으로 전쟁을 도발하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간계한 해책은 아닌가.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은
어쩌면 일각의 염려처럼 그런 염려가 스물스물 드는 이 탓은 무엇 때문일까요? 한덕수 총리가 101살 이번에 생신을 맞은 광복군에게 큰 절을 올렸다고 그러죠. 101세 생일을 맞은 광복군 용사에게 한덕수 총리가 큰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한 총리는 21일 오후 경기 수원시에 있는 유공자 양로원 수원 보훈원을 찾아서 오성규 애국지사의 101세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국무총리실 청년 인턴 4명과 함께 온 한 총리는 오 지사에게 큰 절을 올리고 지사님 덕분에 대한민국이 큰 나라가 되었고 번영하는 나라가 되었다라면서 지사님의 공을 기억하면서 더 나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또 이 수민 인턴은 지사님 덕분에 지금 대한민국과 저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사님의 노고를 잊지 않고 기억해 나가겠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곁에 계셔 달라고 했습니다. 한 총리와 인턴들은 광복군 태극기 문양 케이크와 다가가 올라간 생일상을 오 지사에게 올리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요즘 말하는 광복회와 윤 대통령 간 불화를 덮어보려는 보여주기식 쇼가, 이런 쇼를 총리가 섭선해서 나선 게 아닌가. 부디 그게 아니길, 진심이 담겨 있기를 믿어봅니다. 검찰이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렇죠. 야당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습니까? 야당이 분노로 들끓는 민심이 두렵지 않냐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고 합니다. 조성래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을 통해서 검찰이 아무리 엉터리 면죄부를 내려도 국민은 명품백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다면 이는 특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며, 명품백이 감사의 표시이지만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는 궤변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는 만큼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당장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특검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명품백 사건의 진상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김보현 조국 혁신당 수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서 윤 대통령은 이창수 서울지검장과 형사 일부 김승호 부장, 수사팀 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불러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보상하길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죄를 가리려 해도 저지른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면서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검찰이 애완견처럼 구니까 윤석열, 김건희 쌍특검법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혁신당은 검찰의 결론이 특검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협의 없음 결론을 내린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김 여사를 소환해서 대면 조사를 실시한 바 있었죠. 한간에는 김 여사가 검찰을 소환했다고 그렇게 애들도 표현하기도 지금 했었죠. 다만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검찰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조서라는 지적이 제기된 적이 있었죠. 예, 황제 조서라고 했었는데 이걸 뭐 일단락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눈을 시뻘겋게 부라리고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는 것은 안중이 없는지 검찰한테 묻고 싶네요. 또 새 역사 교과서가 30일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역사 논쟁 재점화를 불을 보듯 뻔하게 지금 현상적으로 나타날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자꾸 거듭거듭 말썽에 씨를 뿌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 학생들이 공부할 새 역사 교과서의 검정 결과가 오는 30일 관보에 게재됩니다. 보수 성향의 정부가 합격 도장을 찍은 역사 교과서가 베일을 벗는 것인데, 정부 검정을 통과한 역사 교과서들은 조만간 일선 학교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새 역사 교과서 공개는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과 다큐멘터리 건국전쟁, 최근 건국절 논란 등 현 정부 내내 이어지고 있는 역사 논쟁을 증폭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역사 논쟁을 피하고 싶은 분위기인데, 그렇지만 일선 교육 현장에서 때 아닌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금 예상되는 거죠. 논쟁의 여파로 향후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AI 디지털 교과서, 늘봄학교 등 주요 정책이 국회 협조를 받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런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교육부 관계자는 관보 게재 이후 별도의 언론 브리핑이나 국회 설명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출판사가 공개하면 몰라도 교과서 내용을 교육부가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교육부는 검정 과정에서 정부가 출판사와 저자에게 어떤 수정 요구를 했고 정부 요구가 어떻게 반영됐는지 등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인데, 아니 이런 독재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에게 가르칠 역사 교과서를 공개해서 들어가 있는 내용을 판단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비밀에 베일에 쌓여서 시시하면 덮어지는 그런 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또 하나의 도화선이, 여론에 불을 지피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다음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을 처음부터 끝까지 생중계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을 두고 21일 국민의힘에서 협상을 어떻게 생중계하냐, 민주당이 받아줄 가능성이 많지 않은 것 같다는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회담이 생중계된 전례가 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회담 생중계는 안 한다며 대선 TV 토론 1차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윤 의원은 회담이라는 게
결론을 맺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할 것도 있고 솔직히 밖에 얘기 못할 것도 많다며 그게 협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거는 박정화 대표 비서실장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불쑥 던진 것 같다면서 이벤트처럼 회담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박정화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서 민주당이 동의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픈해서 하면 어떨까 제안도 해보려 한다고 말을 했죠. 그러면서 회담을 전체 생중계하자고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서 미리 툭 던지듯 언론을 통해 전체 회담 내용을 생중계하자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면서 한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을 하나의 정치적 이벤트 정도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상당히 불쾌한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차라리 비서실장 회담부터 생중계하자고 그렇게 받아쳤으면 또 어떨까요? 네, 아직 사전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과연 25일 대표 간 회담은 성사는 될 것인가 의구심이 드는데 대표 회담은 열릴 수 있겠죠. 경선 탈락한 정봉주 전 의원의 파장이 여전히 아직도 세게 출렁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여성 당원들은 박원석 전 의원에게 땡큐라고 고맙다는 표시를 한다고 하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뛰어들었다가 밀려난 정봉주 전 의원의 추락을 두고서 여전히 그 파문이 여진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표율 급락이유를 두고 설전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재명 파리를 토벌하자면서 심지어 국민의힘 입당 제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소수 열성 개혁의 딸들은 전당대회가 끝난 후에도 국민의힘으로 가라 박원석 땡큐라는 비아냥을 지금 쏟아내고 있어요. 이재명 일극체제를 겨냥한 명파리 세력 척결 소신 발언으로 강성당원들의 문매를 맞은 정봉주 전 의원은 2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선거 막판 전국적으로 조직된 움직임으로 인해서 결국 패배한 것 같다고 자평을 했습니다. 네, 이를 두고도 결국 끝까지 오판을 하고 형세 분석을 못하는구나 하면서 비판의 여론이 드센데요. 네, 뭐 어쨌든 지나간 일이고 그렇지만 앞으로 또 이어질 일이기도 하죠. 정봉주 전 의원의 파장이 계속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한마디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껏 정치인으로 살아오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정치인이라면 금방 상황 변화도 빠른 변신이 필요하죠.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건 자기 변명이 아니라 다소곳이 진중한 사과 모드로 변신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태풍도 좀 잠잠해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직 그야말로 태풍의 여진도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 피해
잘 단둘이 하시고요.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